좋아하시나요? 여기 스토리, 액션, 재미, 3박자를 모두 갖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어쌔신 크리드 신화 시리즈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신화 시리즈에는 이집트 신화의 오리진,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 그리고 노르드 신화의 바랄라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스 신화와 역사,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신화 시리즈 3부작 중 오디세이를 먼저 접하고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오디세이를 플레이하며 게임에서 책으로만 봤던 역사적 건축물, 사건, 인물들을 독자적인 게임의 스토리와 적절히 융합하여 구현해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디세이 다음 시리즈로 나온 바랄라는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 전사 에이보르의 9세기 이교도 대군세 시기의 영국 브리튼 섬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무대로 한 모험이 중심입니다.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 주인공과 노르드 신화다는 설정 때문에 영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메인 내용이 영국 본토 브리튼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게임을 플레이하며 9세기 영국의 역사, 지형, 문화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에서 볼 수 있는 9세기 영국의 특징과 역사를 2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영국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대왕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종교입니다. 게임의 주인공 에이보르는 노르웨이의 폰부르크에서 활동하던 까마귀 부족의 일원이었으나 노르웨이의 초대 국왕인 하랄드 왕에게 영토를 잃고 잉글랜드로 넘어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습니다. 당시 영국은 7왕국이라는 앵글로 섹슨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7왕국은 에섹스, 웨섹스, 노선브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켄트, 서섹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알프레드 대왕은 이 중 웨섹스의 국왕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대인족이라고 불리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람들에 의한 침략을 받고 있었는데요. 주인공 에이보르도 노르웨이인으로 대인족에 해당됩니다. 대인족들은 호전적이고 항해에 능했으며 이들이 가는 잉글랜드 곳곳마다 약탈과 방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간 골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혜성같이 나타난 존재가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었어요. 알프레드 대왕은 871년 23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알프레드 대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대인족과 9번이나 전투를 치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즉위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즉위한 다음 해인 872년 덴마크인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에 나섰으나 크게 패하고 평화를 위한 휴전을 돈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패배 이후 알프레드 대왕은 군사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 개혁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개혁 조치에는 자유농민군인 피르드를 2개로 나누어 1년 중 6개월은 군역을 수행하고 나머지 6개월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또한 대규모 요새를 세워 덴마크의 침입을 방어하며 이후 잃은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합니다. 876년 덴마크의 왕인 구스럼이 웨섹스를 침략하지만 패배한 뒤 후퇴합니다. 2년 뒤 다시 웨섹스를 침략한 구스럼은 웨섹스의 서부와 중부 지방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알프레드 대왕은 에설니 섬으로 도피합니다. 이후 알프레드는 자유농민군 피르드군을 소집하여 에딩턴에서 구스럼의 군대와 맞붙어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에딩턴 전투의 승리로 알프레드 대왕은 구스럼과 웨드모어 조약을 맺습니다. 에드모어 조약의 내용은 구스럼과 그의 부하들이 기독교 세례를 받아 개종하며 웨섹스에서 그들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구스럼과 그의 일당들은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바이킹이 되었으며 기독교의 중요성은 잉글랜드에서 더더욱 커졌어요. 알프레드 대왕의 업적은 이뿐만 아닙니다. 역대 영국 왕 중 유일하게 대왕 칭호를 받은 알프레드 대왕은 백성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썼던 왕이기도 한데요. 당시 영국에서 교육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알프레드 대왕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맹에서 벗어난 뒤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로 쓰인 서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라틴어로 쓰인 서적을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손수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바랬던 알프레드 대왕은 공정한 법률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며 불의한 판사를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국을 침략했던 대인족들에게 불필요한 피를 보이지 않으며 관용으로 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말했듯 알프레드 대왕은 섹슨족의 모든 미덕을 한 몸에 지닌 고귀한 왕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인 종교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온 것은 로마 제국의 침입 이후입니다. 공식적인 로마와 브리튼의 기록은 카이사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며 기독교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600년경 수도사 아우구스티누스의 활동으로 켄트의 에텔베르트 왕이 개종하며 다른 백성들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기 기독교적 사회 색채가 강했던 영국은 수도원이 널리 세워지고 교회가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웨섹스의 알프레드 대왕이 구스럼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을 요구한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영국 내에서 이미 커졌기 때문이죠. 잠깐 게임을 살펴보자면 게임 내에서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이도교라고 불리며 배척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9세기 영국에서도 주류는 기독교였지만 영국 토착 신앙인 드루이드교, 영국을 침략해온 대인족들이 믿은 노르드 신화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온전히 역사를 반영한 게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알프레드 대왕은 게임에서 사이비 종교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노르드 신화적인 내용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는 역사적 사실과 픽션이 적절히 섞여 부담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이외에도 재미있게 영국 역사와 제도를 맛볼 수 있는 게임으로 문명, 토탈워 사가, 브리타니아의 왕자 등을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